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김우현이라고 하고요. 지금은 슈퍼셀에서 VFX 아티스트랑 3D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일단 저는 2007년도에 처음 이 게임 업계에 입문을 했고요. 그 당시에는 PC 슈팅 게임 만드는 되게 작은 게임 회사에서 3D 캐릭터 아티스트로 일을 했었어요. 창업도 했었고요. 그래서 한 3, 4년 동안 욕만 오지게 먹다가 이제 폐업을 하고 도피성 입대를 하고 제대 후에는 제가 모션 그래픽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. 그래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그러다 어쩌다 이제 게임 회사 들어가서 뭐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그렇게 다니다가 학교 자퇴를 하고 나서는 W 게임즈라는 소셜 카지노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. 이제 거기에서 VFX 아티스트로 좀 일을 한 6개월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NHN 가서 이제 뭐 UI 아티스트 겸 VFX 아티스트로 한 6개월 있다가 퇴사하고 나서 제가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했었어요. 이제 프리랜서인데 이제 해외 회사에 AD로 월급을 받으면서 계약 고용이 된 거죠. 이제 고용돼서 이제 원격 근무로 일을 하면서 한 6개월, 7개월 그렇게 있다가 넷마블의 7대제 거기에 이제 UI 실장으로 들어가서 한 6개월 있었나, 거기도 한 8개월 있었나? 8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가서 게임로프트에 다니다가 지금은 슈퍼셀에 있습니다. 참 이직 많이 했죠. 꼭 그렇게 6개월 지나면 나가고 싶더라고. 그래서 지금 했던 프로젝트들은 뭐 소셜 카지노도 있고 뭐 프렌즈팝, 라인팝 같은 퍼즐도 있고 뭐 7대제 같은 RPG도 있고 그리고 던전 앤 더 챔피언, 그건 또 모바였지. 그리고 최근에 했던 브롤스타즈는 그것도 모바네. 네. 그래서 뭐 좀 다양하게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했어요. 이직 많이 했지, 직군 많이 바꿨지, 장르도 매번 바꿨지, 학교도 그만뒀지. 그래서 저는 뭐 완전 망한다는 소리를 거의 주 단위로 들었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지만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. 해외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흔히 갖는 그 편견, 선입견이 영어 잘하겠다.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저 같은 사람. 사실 저는 그 대학교 이제 수능 치고 나서 캐나다 그때 이직 제의 메일 받을 때까지 영어를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. 영어 공부를. 저는 토익 어떻게 접수하는지도 모르고요. 뭐 토플, 이건 토익이랑 토플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그 주위에서도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저는 디자이너가 영어 공부를 왜 해? 그럴 시간에 에펙이나 배워.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처음에 캐나다 나갈 때도 정말 말이 안 됐어요.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수준으로 지금 정말 그때 주고받았던 이메일, 그 리크루터랑 주고받았던 이메일 보면 정말 참담할 정도로 못했었고요. 지금도 못하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은 의사소통은 해요. 근데 그때는 진짜 막 누가 Have a nice weekend 이러면 저는 대답 못하고 이럴 정도였어요. 나중에 더 이제 깊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저는 더 실력인 것 같아요. 실력, 그러니까 영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설명할 정도만 돼도 이제 본인의 실력이 좋으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좀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러면은 약간 곤란할 수 있겠지만은 게임 아티스트는 사실 크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아직은 생각을 해요. 나와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시간을 보내면 또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 뭐 8개월쯤 있다가 그때 이제 제가 집에 빈대가 생겨서 캐나다 극혐. 그래서 그때 저기 가고 싶었던 회사들한테 이제 이력서 쭉 다 돌려서 그때 뭐 블리자드라든가 라이엇이라든가 뭐 유비소프트, EA 이런 데 다 돌렸어요. 슈퍼셀. 그래서 근데 이제 슈퍼셀에서 제일 빨리 진행이 돼서 이제 슈퍼셀로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. 한 달 반 정도 걸렸나? 제일 처음에 연락했을 때부터 이제 최종 합격돼서 이제 딱 도장 계약서 받은 때까지. 썸네일에도 제가 이제 적어놨지만 그래서 돈은 많이 버냐? 미국까지 나가서 그러는데
제가 이제 쭉 돌이켜 보면은 2007년도 때 월급은 그때 120만 원 받았어요.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텐데 120만 원에 한 달 내내 지각 한 번도 안 하면은 10만 원 더 주고 그래서 그때 연봉은 생각해 보면은 1,300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. 창업 실패하고 2012년도쯤에 이제 학교랑 그 스타트업에서 이제 팀원 한 명 있는 팀에서 그래픽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가 있었는데요. 제가 학비를 이제 벌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한 2,000에서 3,000? 제가 이제 학기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 하루 일주일에 이제 일하는 뭐 근무일이 뭐 4일일 때도 있고 뭐 3일일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한 2,000 후반 뭐 3,000 깔딱깔딱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졸업 전시회까지 마치고 그만뒀거든요. 그리고 나서 받았던 게 첫 연봉이 3,000. 그리고 2017년도 말에 한 7,000 초반 정도 됐었고, 그리고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오퍼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국내에 있는 그 K사에서 이제 또 오퍼를 받았거든요. 이제 그때 받았던 오퍼가 8,000 몇백을 줄 테니 AD로 와라 였어요. 그래서 사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1였으니까 그때 그 정도 받으면은 사실 뭐 저는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한국에서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그 나이에. 그래서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제가 그 외국 회사 문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어서 경험 삼아 가보자라고 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캐나다에 그 오퍼를 접고 캐나다로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캐나다 갔을 때는 처음에는 72,000불을 받았어요. 72,000 캐나다 달러. 그리고 제가 8개월 후에 그 이제 퇴사할 때쯤에서는 10만 달러, 10만 불을 받았고요. 그 이제 약간 카운터 오퍼식으로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던 건데 그때도 유혹이 컸었죠. 제가 있었던 곳이 몬트리올인데 몬트리올에서 10만 불 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.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슈퍼셀러 이직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이상하게 딴 사람들은 다 잘 안 밝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뭔가 이런 공개된 비디오에서 말을 하는 거는 약간 꺼려지긴 한데 제가 헬싱키로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대략적으로는 한 뭐 그 세금 다 떼고 그 다음에 여기 생활 물가가 굉장히 높아요.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이 월세가 한 160 정도 되는데요. 뭐 진짜 별로 크지도 않아요. 별로 크지도 않은데 한 160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세금 떼고 그다음에 생활비, 뭐 렌트비, 뭐 식비 싹 다 빼고 한 1년에 1억 조금 넘게 모으는 것 같아요. 5년 안에 은퇴할 거야. 이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앞으로 제너럴리스트가 굉장히 전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잡캐라 그러면은 많이들 부정적이죠. 저도 사실 부정적인 피드백을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.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 제너럴리스트로서의 그런 뭐 실력과 안목을 키우고 싶다. AD는 당연히 제너럴리스트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그치만 저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 건데 제가 나와서 본 회사들은요, 뭐 팀을 이제 초기에 작게 만들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도를 해서 아이디어를 막 점검하고 빨리 검증을 해서 이제 초기 비용을 줄이고 될 법한 아이디어를 키워내는 거, 이런 전략을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IT 회사들에서 사용을 해요. 이런 소규모 팀에서는 당연히 제너럴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이게 궤도에 올라서 이제 막
퀄리티를 올려나갈 때 그때 필요한 거고,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초기 이 셋업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직군인데, 사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 때깔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 이 때깔이 좋은 거는 한순간이잖아요. 이게 플레이를 좀 오래 하다 보면 결국은 유저를 오래 잡아두는 건 재미라든가 시스템이잖아요. 재미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초반에는 이제 반짝 흥행을 할 수 있겠지만,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, 그리고 특히 그 이런 시각적인 기준이 다른 곳, 그러니까 뭐 다른 문화권으로 갔을 때에는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다고 봐요. 그러니까 오래 흥행하기도 힘들고, 이제 그 보는 눈이 다른 유저들한테는 어필하기가 힘들다. 그래서 시스템을 빠르고 작은 조직으로 트라이해서 원석을 가려내는 조직 구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이거를 한국 회사들도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는 들었는데요. 뭐 좋은 선례만 나온다면 아마 이게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10만 잡캐를 양성을 해서 이 중국, 일본, 미국을 다 씹어먹는 잡캐 양성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업로드하려고 해요. 뭐 그거는 튜토리얼이 될 수도 있고,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죠. 그 아티스트로서 그런 커리어에 대한 조언도 조금 드리고 싶어요.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할 것까지도 없고, 이제 갈수록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. 이제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져서 인재풀은 점점 늘어나지만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지고 이제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점점 발전을 하니까.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인재풀의 중위값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아마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 되게 많으실 거예요. 프로젝트도 별로고 대우도 별로 안 좋고 사람들은 내가 말해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. 근데 여러분이 이 중위값에서 조금만 상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. 좋은 프로젝트 만날 기회도 훨씬 많아지고요. 그리고 당연히 조건도 좋아지고,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그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져요.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스스로를 푸시를 하시면 정말 많이 달라져요.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잘 먹고 잘 잔다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배들의 고생담, 꼰대지 말고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고 얼마나 대단하게 했고 이런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그 3D 아티스트 중에 이소아님 완전 팬이거든요. 제가 뭐 3D 아트를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너티독 게임도 안 해봤어요. 근데 그 이소아님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요. 작년에 사진도 찍었어요, 같이. 그 이소아님 일화 중에 하나가, 그 이소아님 이제 그 한국에 계시다가 너티독 갔을 때, 너티독 이제 테스트 볼 때 막 작업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막 3D 하면 이제 버텍스 엄청 많이 땡기잖아요. 막 땡기다가 손목이 나간 거예요. 그러면은 오토에서 오른손으로 작업하는데, 이렇게 작업하는데 손목이 나가면은 못 하잖아요. 보통 쉬잖아요. 근데 그 소아님은 이제 왼손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. 이게 원래 왼손잡이였던 것도 아니고, 그냥 여러분 뭐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으로 하면 됩니다, 이러면서 그래서 왼손으로 하신 거예요. 저는 그게 진짜, 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그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. 아직까지 손목이 이렇게 멀쩡한데, 손목이 이렇게 팔팔한데 골골대서 되겠냐. 전 그렇게 마음을 다잡거든요. 그런 식의 얘기들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짧은 시간에 연봉도 올리고 제 나쁘지 않았네 인생,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제 인생도 굉장히 이제 구질구질했었거든요. 잘 나가는 얘기는 몇 번 들으면 되게 재수없고, 사실 누가 이렇게 고생하는 얘기 들어야 되게 재밌잖아요. 남일 같을 때가 제일 재밌잖아요. 남이 고생하는 거. 저도 막 그때 예전에 돈 없어서 막 바지에 이렇게 추리닝에 이제 엉덩이에 막 구멍 이만하게 난 거 막 그냥 입고 다니고, 모르니까 입고 다녔죠. 알고 입고 다닌 건 아닙니다, 여러분. 신용불량자로 몇 년 동안 지낸 적도 있고요. 보통 이제 배고프면 라면 먹는다 막 그러잖아요. 라면을 며칠 동안 먹고. 근데 저는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 사리 사서 먹었어요. 하루에 막 20시간씩 3주인가 4주인가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다리 마비 와서 막 못 걷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요. 학교 그만두고 회사를 다닐 때도 월요일 뭐 새벽 한 4시 5시에 출근해서 금요일 밤 10시에 퇴근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들,
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뭐 좀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싶기도 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지만 주변에 뭐 롤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,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고요. 그리고 아마 뭐 주로 튜토리얼 영상을 올리겠지만 간간히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뭐 댓글로 뭐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것들 남겨주시면 자 그런 것들 뭐 조언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에 감금돼서 너무 심심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. 되게 아직은 어색하네요. 네, 카메라 보고 혼자 막 얘기하고 막 웃고 이런다는 게 되게 어색한데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좀 더 실속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빠이.